안녕하십니까. 자, 336페이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설정 등기 그래요. 설정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갑니다. 설정 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익 물건 그래요. 그죠? 용익 물건에 관한 등기 또는 용익권 등기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담보 물건 그래요.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 그러죠. 그죠? 또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래요. 용익 물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 그래요. 사용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 물건 그래요. 담보 물건은 뭡니까? 했더니 어떤 목적 부동산의 교환 가치 그래요. 교환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 물건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사용 가치, 이놈은 교환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은 불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두 놈을 묶어서 불완전권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를 다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다 그래서 완전권 그랬지. 이 불완전한 권리를 독일 사람들이 해석을 할 적에 제한 물건이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용익 물건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상권 그래요. 그죠? 그리고 별로 유용하지 않은 권리인 지역권 그러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래요. 많지나가 않은 전세권. 그죠? 이 세 가지를 보고 용익 물건 그래요. 그리고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권리인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 그래요. 그죠? 용익권에 관한 등기 그러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법정 담보 물건인 유치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약정 담보 물건인 질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정 담보 물건인 저당권이란 이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항상 무슨 저당권 포함이다? 근저당권 포함입니다. 유치권이란 권리는 그죠?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질권은 동산질권하고 권리질권인데 동산질권도 점유가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권리질권은 예외적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기 때문에 세목을 해야 돼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각종 설정 등기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권리질권,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용익물권 5년 만에 금년도에 출자가 됐어요. 그죠? 금년도에 출자가 됐네. 용익물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저당권은 매년 한 문제씩 출자가 됩니다. 출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설정 등기가 파생이 돼 나오는데 설정 등기에는 용익 물건에 관한 등기하고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 그죠? 용익 물건에 관한 등기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는 뭐 권리질권은 그렇다고 치고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마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336페이지를 펼쳐보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절차, 그 다음에 337페이지를 보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절차, 그 다음에 338페이지를 펼쳐보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용익 물건에 관한 등기, 그죠? 요게 이제 출제되는 스타일을 보면 다음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지선다니까 지문이 5개 깔릴 거야. 그죠?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지문 5개 중 최소한도 2개나 3개 지문은 반드시 뭘 물어보도록 돼 있냐면 필요적 정보는 뭐고 임의적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임의적 정보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2개는 민법에 한천한 지문이 출제가 돼서 오지선당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의권 등기에서는 최소한도 해당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사항을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 사항이 뭡니까 했더니 지상권 설정의 목적 그래요. 무슨 목적입니까 했더니 타인 소유 토지를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범위 그래요. 그죠? 타인 소유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사용 수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0번지 갑소유 토지, 네 토지를 내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고 요 부분만 사용 수익하고자 한다라고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 도면 그래요. 그죠? 지적 도면과 같은 첨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 범위는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료 그래요. 그죠? 지료는 타인 소유 토지를 공짜로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지료를 지급하고 사용 수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료는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가 만나서 양 당사자가 약속하기 나름이야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존속기간 그래요. 그죠?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3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으며 몇 년? 5년짜리도 있어요. 그죠? 30년의 범위 내에서 나는 네 토지를 7년만 사용 수익하겠다. 15년의 범위 내에서 네 토지를 6년만 사용 수익하겠다. 5년의 범위에서 네 토지를 3년만 사용 수익하겠노라고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존속기간 따위 등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지료의 지급시기 그러죠. 지료의 지급시기 선급으로 할 건지 후급으로 할 건지는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야. 약속을 했으면 제공을 해주고 약속이 없으면 구태여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료나 존속기간, 지료의 지급시기 따위 등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뭡니까 했더니 목적 그래요.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면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물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 인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아니면 관망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범위 그래요. 그죠? 범위. 승역지 그래요. 뭐라고요?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편익을 제공받는 쪽 토지 유역자는 항상 일필지 전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적 범위는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상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 그래요. 그죠?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랄지 그 다음에 부종성 배제 특약 그래요. 그죠? 부종성 배제 특약 따위 등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될 사항은 전세금이야. 그죠? 필요적 구성 요소가 되겠네. 이게 일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니고 전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라면 전 전세금이야. 그죠? 전 전세금을
필요적 정보사항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그리고 범위 그래요. 그죠? 범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필요적 정보사항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나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이라 할지. 그죠? 그 다음에 전전세 금지 특약이야. 전전세 금지 특약. 금지 특약 같은 것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따위 등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한 번 더 나가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차임 그래요. 그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상 임대차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이야. 임대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수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하여간 그죠? 이 용의권 등기에 관한 문제가 떴다 그러면 지문 5개의 지문 중 3개는 반드시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를 물어보도록 돼 있으니까 개인이 민법 공부하듯이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용의권 등기는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를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담보권 등기, 유치권은 꺼지고 질권 그래요.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저당권이야. 뭐라고요? 저당권에 관한 등기야.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야.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가능합니다. 저당권 이전 가능해요. 물건이야. 재산권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럴 때 저당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죠.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소멸할 수 있나요? 당연히 소멸할 수 있지. 변제기에 피담보 채권액 원금 이자를 전액을 변제를 하면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해서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해요. 그런 걸 보고 소멸상의 부종성의 원리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일반에 대해서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영역물권 등기하고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사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이 뭡니까? 그랬더니 피담보 채권액이야. 그죠? 피담보 채권액. 꾼돈 또는 꿔준 돈 그러죠.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 필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자 필사항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그죠?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근데 변제기 그래요. 뭐라고요? 변제기. 너 6월 30일 날 갚을래? 12월 31일 날 갚을래? 변제기는 채권 채무자, 즉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무이자로 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자 따위 등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상이야.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는 핵심이 우리 민법 361조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그죠? 수반성의 취지 그러죠.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수반성의 취지가 뭡니까? 했더니 피담보 채권액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됐다라고 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하고 분리해서 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라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민법 3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수반성의 취지를 필요적 정보사항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게 핵심이야.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명년 1월에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대법 판례의 내용이야. 그죠? 대법 판례의 내용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저당권 일반에 대해서 한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그래요.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하고 공동저당, 그래요. 그죠? 공동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이렇게 또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지. 하여튼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매년 한 문제짜리야. 그래서 저당권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그죠? 일반 저당권은 부종성이 강합니다. 그죠? 부종성이 강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이 발생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발생하고,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해서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죠? 이렇듯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부종성이 강합니다. 부종성이 가장 강한 놈은 법정 담보 물권인 유치권이야. 그죠? 유치권이 가장 강하지만 그 정도는 강하지 않지만 일반 저당권도 강합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가 됐다 또는 부종성이 약하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해서 소멸됐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이란 권리는 결산기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이걸 보고 부종성이 완화가 됐다, 부종성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하고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출제자가 종종 물어봅니다. 그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무조건 매년 한 문제짜리야. 그죠?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종 설정 등기에 관한 그 내용은 336페이지 지상권, 337페이지 지역권, 338페이지 전세권, 339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공동저당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41페이지 쭉 깔려 있네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등기는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는 요 용의권 등기에서 말씀드렸네.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차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그러나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수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이 빵원인 경우도 있어요. 보증금이 빵원이라고 한다면 차임이 엄청 치솟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하고 차임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야.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우리 책에 보면 343페이지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요. 이거 봅니다. 구분 건물 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아파트 등기야. 그죠? 아파트 등기입니다.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단독으로 한 문제. 30회, 31회 때 출제가 안 됐어요. 한 2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도 되긴 됐어.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시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의 용어는 알고 덤벼야 돼.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걸 보고 405동 그래요. 405동. 이 405동을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그죠? 일동 건물 전체 그럽니다. 이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가 있어요. 그죠? 이 토지를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정 대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가보면 건물법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대지에는 법정 대지하고 규약 대지, 간주 규약 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법정 대지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정 대지 그래요. 그죠? 법정 대지 그래. 그러면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1층,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 5층 그래요.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그래요. 그죠? 여기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맞네요. 그죠? 아파트 맞아요. 다시 한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인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그러죠. 그죠? 그래요. 요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분한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한 건물 그럽니다. 그죠? 이렇게 6개의 구분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1호를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A라는 놈을 집합건물법에서 구분건물 소유자 그래요. 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놈이라고 해서 수분양자 그래요. 그래요. 구분건물 소유자 그러죠. 이 501호를 보고 뭐라 그래요? 구분한 건물 그래요. 그래. 그러면 A가 501호를 분양을 받았는데 A라는 놈이 501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자 한다면 이 단지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지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을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요. 그죠? 대지권하고 대지사용권은 같은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이 대지사용권은 보통은 뭐다? 소유권인데 지상, 전세,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의 종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여기 봅니다. 요 405동을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있는 토지를 법정 대지 그러고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요? 구분한 건물 그래요. 구분 건물 그러고 그 구분 건물 중에서 501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을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A라는 놈을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요. 구분 건물 소유자가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를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지를 밟고 다닐 권한을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요. 그죠?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구분 건물 그래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 건물을 다른 말로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요. 그죠? 전유 부분 그럽니다. 같은 의미야.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뭡니까? 했더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그래요.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다른 전유 부분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용상의 독립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용상의 독립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만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분 건물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관적인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요. 주관적인 요건은 501호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그죠?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정도까지는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없다 그러면 그건 구분 건물이 될 수는 없고 일반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밝히고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반대말은 같이 쓰는 부분이 될 거야. 공용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공용 부분이 될 겁니다.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요. 그죠?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놈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엔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복도나 계단 그래요. 뭐라고요? 복도나 계단 등등이 있어요. 복도나 계단 등등은 등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러면 복도나 계단 등은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은 돼 있는데 위법의 분단성이 없어서 등기 능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요. 규약은 자치규범이야. 관리규약 그러죠.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입주자 집회소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를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지붕, 기둥, 벽 다 있어요. 완벽한 건축물이야. 등기 가능하네요. 그죠? 등기 가능한데 이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와 같은 것은 뭐만 두게 됩니까? 표제부만 두게 돼요. 표제부만 두게 되고 표제부에다가 같이 쓰는 부분이라는 취지만 기록합니다. 그죠? 가불구는 두지는 않되 폐산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올해 출자가 됐던 지문이야. 규약상 공용 부분. 그렇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집합 건물법에서는 이놈하고 이놈은 항상 같이 다닌대요.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이라는 놈하고 공용 부분 그래요. 그죠? 공용 부분이라는 놈은 일체성, 성질상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서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 그래요. 그죠? 분리처분 금지 그래요. 분리처분 금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 즉 501호를 분양을 받은 A라는 놈이 501호를 제3자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 공용 부분은 501호 처분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법 13조에 가보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 규정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성질상 일체성을 이루게 되어서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을 알고 집합 건물법을 덤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년 1월에 들어가서 본 수업 들어가면 이제 대지권 등기에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를 29회 때 물어봤어요. 그죠? 이 대지권 등기는 우리 출제자가 자주 출제하는 질문입니다. 이게서 핵심이 되는데 이건 명년 1월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343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344, 45, 그 다음에 46페이지까지 되어 있네. 그 다음에 347페이지야. 347페이지 이제 제 10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야. 그죠? 여기까지 각종 등기 절차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이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 각종 등기 절차 이 이른바 기타 등기 그러죠. 기타 등기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변경 등기가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등기야. 그래서 그 변경 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변경 등기 같은 것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다시 얘기를 안 합니다. 다시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넓은 의미 그래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가 있대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크게 두 가지 등기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 그래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는 놈하고 경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경정 등기라는 놈은 크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뭡니까? 그러면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래요. 그죠? 등기상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협의의 변경 등기 그래요. 그러면 경정 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이것도 등기상의 일부가, 그죠? 등기상의 일부가 이쪽은 후발적인데 이쪽은 애시당초부터, 그죠?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주는 등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경정 등기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협의의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3박자를 갖춰줘야 돼요. 3박자가 뭡니까? 했더니 권, 그 다음에 부, 명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권, 그 다음에 부, 명. 그래요. 권이 뭡니까? 했더니 권리 그래요. 권리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가 뭡니까? 했더니 부동산의 표시상이야. 그죠? 부동산의 표시상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명이 뭡니까? 했더니 등기 명인의 표시상 그래요. 그죠? 등기 명인의 표시상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권부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권리, 그 다음에 부표, 그 다음에 뭡니까? 명표야. 그러면 뒤에다 갖다가 이쪽은 변경 등기에 갖다 붙여요. 그죠? 갖다 붙이고 이쪽은 무슨 등기? 경정 등기에 갖다 붙입니다. 그죠? 갖다 붙이면 이게 그 유명한 권리 변경 등기요.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고 이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며 이게 권리 경정이고 이게 부동산 표시 경정이고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야. 졸지에 6가지 등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의 대표 선수는 뭐가 있다?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상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소재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지번 그래요. 그 다음에 지목 그러죠. 그 다음에 면적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물 표시상은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조 그러죠.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뭐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그래요. 1층 몇 작업, 2층 몇 작업, 지하층 몇 작업 그러죠. 소재가 바뀝니다. 그죠? 부산직가시가 부산광역시로 바뀌었어요. 행정구역 명칭의 변화가 있으면 후발적인 사유로 명칭의 변화가 있으면 소재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바뀔 수가 있고 지목이 전답 가선에서 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목 변경 그러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면적이 왜 늘어납니까? 그러면 이웃하는 토지하고 합치면 면적이 늘어나고 그 합친 토지가 거꾸로 잘리면 면적이 줄어들어요. 건축물의 구조가 바뀐다, 종류가 바뀐다. 건축 면적이 늘어난다, 줄어들어요. 그죠? 건축 면적이 왜 늘어납니까? 증축 그러죠. 그죠? 건축 면적이 왜 줄어듭니까? 했더니 건물의 일부 철거 그래요. 그죠? 이런 것 등을 싹 싸잡아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합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상에 뭐가 있어요? 등기 명인의 이름, 그죠? 등기 명인은 어디에 사는지 주소 그러죠. 등기 명인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름을 바꿔요. 개명 그러죠. 그 다음에 거처를 옮겼다 그래서 전거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1번 쓰다가 2번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모두 싸잡아서 뭐라 그런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 등이 있겠네. 그죠? 그래요. 이건 말 그대로 권리의 등기야. 권리의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합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등기는 이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누구 불리하게 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 명인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이 권리 경정,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는 협의의 변경 등기에 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사유는 이쪽은 후발적인데 이쪽은 뭐냐? 원시적인 사유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 풀어볼 때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등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하지 않을 거야. 그죠?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47페이지 변경 등기가 쭉 나와 있네. 경정 등기하고 348페이지를 가봤더니 제3장 말소 등기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등기야. 굉장히 중요한 등기.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말소 등기 그렇죠. 30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30회 때까지. 올해는 출제가 안 됐네요. 말소 등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말소 등기는 지우고자 하는 등기야. 말소 등기는 사실 등기가 아니고 권리의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권리의 등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랬더니 지상권 말소, 전세권 말소, 임차권 말소, 저당권 말소, 권리를 지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소 등기는 권리의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럼 말소의 반대말이 뭐다? 멸실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 등기 그래요. 그래요. 멸실 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그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을 때 하는 등기를 보고 멸실 등기 그래. 이거는 사실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소유 명인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그래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래서 말소는 공동이야. 멸실은 단독이야. 말소는 권리의 등기고 멸실 등기는 사실 등기야. 그죠? 사실 등기 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가 뭡니까? 이 얘기야. 그죠? 그런데 말소 등기는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토너멘트가 있어요. 리그가 아니고 토너멘트. 운동 경기에서 토너멘트에서 싸우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부전승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두 문자를 딴 거지. 그래요. 자, 등기가 격려되긴 된데 어떻게 격려가 됐다?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대요. 이 부족법에게 격려가 된 사유는 처음부터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그죠? 처음에는 적법했다가 나중에 가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그 사유는 따지지 않아요. 어떤 사유든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실체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절차적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그 사유도 따지지 않아요. 실체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된 등기를 예를 들어보라면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무효 사유. 그죠?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취소 사유. 그죠? 취소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해제 사유가 있는 등기를 보고 흔히 실체적으로 부족법에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부족법에 격려가 된 등기를 얘기를 해보라면 중복 등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중복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야. 그죠?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야. 선등기 그래요. 그죠? 선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될 테고, 후등기 그래요. 후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가 격려가 돼 있으니까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절대적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적법하게 된 사유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그 사유를 따진다 따지지 않다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유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등기상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다라고 하면 필경 그 격려된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될 거야.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전부의 반대말은 뭡니까? 일부밖에 더 있어요. 그죠?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격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될 게 아니고 협의의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협의의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 등등은 계속해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를 말소 등기 신청 시 이해관계인 그래요. 그죠?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래요. 그죠? 이거를 30회 때 물어봤어요. 자주 물어보지. 그죠? 이렇게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서 그래요. 그죠? 그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보금가는 재판 등본을 첨부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재판 등본을 첨부를 하면 충분히 말소 등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말소 등기 신청을 등기관으로서는 어떻게 각하 처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소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토너멘트에서 부전승으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특히 우리 출제자는 이 승을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이 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한 사례만 한번 가보죠.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을구가 있는데 을구 1번 지상권 그래요. 그죠? 2번 저당권 그래. 1번 지상권 말소 그래. 1번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 시 2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권이란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이란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교환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이게 지워진다고 해서 2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죠? 2번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교환 가치만을 계속 일면적으로 지배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손해를 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따위 등은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게 등기부 을구고 1번 저당권 그래요. 그죠? 2번 지상권 이렇게 돼 있어.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말소 시 2번 지상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만을 계속 일면적으로 지배하면 되니까 이게 지워진다고 해서 2번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 을구가 있는데 여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1번 저당권 말소시, 그죠? 말소시 2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1번 저당권이 지워지게 되면 2번 저당권은 순위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순위가 승진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우연한 기회에 담보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 2번 저당권자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자야. 그래서 손해를 볼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가보면 요 등기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어. 2번 저당권 말소시 1번 저당권자 그래요. 그죠? 1번 저당권자는 기왕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저당권자는 전혀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보험가는 재판 등본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소 등기에서는 이해관계는 주로 모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야. 그래요. 정치한 내용 등을 명년 1월에 가서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게 말소 등기는 348페이지에서부터 349페이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가보면 멸실 등기 이렇게 있죠. 그죠? 멸실 등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를 얘기를 했어요. 말소 등기 요건. 이제 명년 1월에 가면 단독 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 말소로 격려되는 등기하고 직권 말소가 되는 등기. 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명년 1월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 351페이지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352페이지 가보면 가등기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수업을 하도록 하죠. 그래요.